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활기찬 일주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4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이 뜸하신데 많이들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좀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이 왜 대변곡 구간이냐에 대한 이야기와 각 자산시장별로 왜 큰 변동성이 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썸네일에 대폭락이라고 했죠. 얼마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누구 때문이다? 연준 때문이다. 그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일단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미국은 뭐 비행기 비행하다가 문짝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이 이제 결국엔 뭐가 됐냐면 하나의 종목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것도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냥 포장만 한 거고요. 좀 더 싼 가격에 우리가 매수매도. 그래서 아마 롱숏 전략도 먹힐 겁니다. 잘 보시고,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염두에 두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ETF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AI 버블이 지금 2000년대 저 닷컴, 그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닷컴 버블과. 그래서 요거랑 같은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좀 다른 이제 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그런 버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엔 한번 꺼졌다가, 닷컴 버블 때 이랬죠. 한번 올랐다가 폭삭하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남은 거죠. 폭삭이.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연준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던 신호가 떴으니까 잘 좀 보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트리거로 이제 중동 위기가 있는데, 이제 확정이 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요거는 당분간 좀 촉각을 좀 세우십시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보시면, 여기서 보면 뭐 침체 확률이 낮아졌다 그러는데, 5월에 첫 금리 인하다.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금리 인하하면 망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침체입니다. 침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포장을 할 뿐이지 이 포장을 믿지 마시라 이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에 이제 130조 원 유입 전망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그래서 롱숏 전략으로서 아주 훌륭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빼먹어야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연준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2000년하고 그 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이죠. 자, 2008년 이후에 뭐가 바뀌었냐? 이때 금리 인하 이후에 유동성이 바뀌었습니다. 돈의 양입니다. 돈. 이때는 유동성이 좀 작았고요. 이때는 지금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5.5%까지 올랐는데, 자, 여기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닷컴 버블 때. 요때가 얼마냐? 1년입니다. 12개월. 지금 현재 얼마 지났냐? 8월 달이거든요. 8월 달부터 지금 한 이제 5개월 지나고 있죠. 8월부터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내로, 한 달이나 6개월 내로.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반응이 올 겁니다. 아까 5월 달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한 1년 정도 미만, 1년 미만으로 되는데, 자,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침체가 오죠.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침체가 옵니다. 침체 오면요, 주식시장 쥐약입니다. 모든 자산시장도 그렇고. 그럼 왜 이렇게 급격히 내렸을까? 네, 왜 이렇게 급격히 내렸을까? 속도가 빠르죠? 무지하게. 이유는 네, 위기가 와서 그렇습니다. 위기. 네, 내릴만 하니까 내린 거죠. 무식하게. 이번에도 뭐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몇 월이 됐든 간에 연준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를? 네, 빠그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8월부터니까 이제 8월부터서 5개월 정도 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그래서 이런 데 놀아나지 마세요. 예. 침체 확률이 낮아졌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이제 실업률과 이런 걸 비교해 보시면 연준이 만들어요. 시장을 조성을 합니다. 뭐를? 네, 침체를. 왜요? 네,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어놓고 그 유동성을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올려도 지금 삐걱대고 있는 겁니다. 예, 정확한 팩트를 얘기를 안 해요. 예, 중요한 거는 결국엔 금리를 급하게 내림으로써 뭐가 온다? 엄청난 침체가 와요. 이번에 오는 급은 대공황급이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주식시장 버블이 꺼졌고요. 이때는 부동산 버블이 꺼졌습니다. 금융위기까지 왔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주식과 부동산이 모두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쓰나미는 무시무시한 거다. 혹자는 90년대 이때 이거 골디락스 아니냐, 웃기는 얘기죠. 실업률이 달라요. 실업률이 한번 찾아보세요. 실업률. 그래서 실업률이 거의 이제 바닥인 상태에서 지금 내린 상태니까 내리면서 뭐가 올라간다? 실업률이 폭등을 합니다. 폭등. 지금도 슬슬 올라갈 준비하고 있죠. 폭등, 실업률. 이 빨간 거는 실업률이고요. 마찬가지 금리 내리면서 실업률 폭등. 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대공황급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일 원인이 누구예요? 연준입니다. 연준. 얘네들이 전 세계 모든 경제를 그래서 이번에 거의 제한급으로 폭락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뭔가 줍줍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코주보 보겠습니다. 코인. 네, 못 가죠? 못 갑니다. 언제부터? 1월 12일부터. 못 가고 있습니다. 잘 보셔요. 이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보이시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채권이죠. 채권 보이실래요? 자, 이건 뭐죠? 부동산입니다. 똑같아요. 모양이. 유동성 확대와 축소 반등. 그 다음에 요거는 주식. 주식만 지금 껄떡대고 있는 거예요. 왜? 워낙에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이걸 줄이려니까 어떻게 돼요? 급격한 금리 인하 뭔가 터져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좋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 ETF, 현물 ETF 같은 경우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싸다는 얘기는 가격이 작다는 얘기죠. 이것만 해도 2,500달러인데 한 개. 이거를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ETF를 가지고 이 폭등 장세와 폭락 장세를 먹으면 좋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벌리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그러면 이번에 하락 반등 주고 폭락을 남아 있으니까 요거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뱅가드 보시죠. 주식시장이에요. 어마무지한 폭등을 했죠. 살벌하죠. 여기가 얼마냐면 20달러에서 100달러가 넘습니다. 5배 넘게 성장을 한 겁니다. 내려오고 반등 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엔 킬러시 작동을 할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이 망가질 때 똑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 운송입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횡보하는 구간이 보이시죠?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진다? 풍덩 빠지죠. 자, 지금 횡보하고 있죠. 오르고 내렸지만 횡보하고 있다. 지금 빠지고 있죠. 예, 결국엔 이번에 풍덩 빠진다. 예, 골로 가는 거죠.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예, 테크 ETF인데 이게 2021년 12월부터 음봉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쭉 빠지죠. 지금 아직까지 배터리에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2021년, 2022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끝났다. 캔들 패턴 생겼고 이제 폭락하기 시작한다. 결국 여기까지 왔죠. 어디까지 가죠? 예, 여기까지 옵니다. $20. 아직도 반토막이 더 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 풍덩 빠지면서 자 골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자 대표가 누구죠? 예, 유동성 확대와 축소. 누굽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잘 판단하셔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보실래요? 우리나라는 늦게 세력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그걸로 갈 준비 돼 있죠, 확실하게.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우드인데 우드는 나무죠, 주택입니다. 그래서 좀 덜 빠진 경향이 있지만 하락 반등 주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 남아 있습니다. 잘 보시고 거기다가 리츠, 네, 뭐죠? 코주부에서 부동산에서 리츠, 뱅가드. 자, 여기 모습을 보시고 2008년 하나 둘 폭락. 자, 하나 둘 이제 이거 남은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엔 부동산,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코인까지 사거리 몽땅 빠지는 상황이 생긴다.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예, 요거. 연준의 금리 정책 때문에 고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회사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망가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지금 이제 이거 남은 거죠. 마지막 파이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은행이 결합된 상업용 부동산 붕괴는 아마 무시무시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챙기시고요. 자, 채권이 왜 문제가 되느냐? 채권 변동성인데요. 2008년하고 똑같습니다. 상승, 조정, 폭등. N자형이죠. 자, 상승, 조정 구간에 계속 있어요, 지금. 이거 한 방 남은 겁니다, 위로. 네, 이거 잘 보시고. 거기다가 영국 국채입니다. 꺾였죠? 네. 자, 폭락을 했고요. 여기까지. 반등을 줬습니다. 다시 폭락, 마지막 파이널. 어디를 향해서? 풍덩을 향해서. 지금 국가가 이 정도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면요. 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네. 영국이나 지금 유럽은 침체에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물가는 높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이번에 붕괴는 가장 먼저 유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완전히 꼴까닥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 중국, 그러면 다음은요? 미국입니다. 미국을 잘 보시고. 그럼 유럽에, 독일 어때요? 꺾이고 있죠. 폭락을 했고, 살벌하죠. 폭락을 했고, 이제 지금은 한 번 더 마지막 파이널이 남았다. 독일. 그래서 지금 유럽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잘 보시고. 자, 일본, 다시 폭락을 했고, 살짝 반등을 줬는데 못 가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얘도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나라들의 엄청난 위험에 쌓여 있다. 잘 보셔요. 그래서 일본, 유럽, 그 다음에 중국 할 거 없이 사거리 몽땅 완전히 작살나는. 그럼 미국은 괜찮냐? 아니요. 미국도 꺾였어요. 국채 10년물. 이거 잘 보셔요.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냐? 이번에 한번 풍덩 더 빠지고 국채 가격까지 폭락이 일어난 상태에서 뭔가 이제 완전히 정화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30년물도 꺾였죠. 결국엔 뭐냐면 폭락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무슨 폭락? 채권 폭락.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인 이제는 완전히 이제 종목화됐죠. 종목입니다. 주식, 자, 부동산, 채권까지 모든 자산이 소위 말해서 작살이 나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누가 만들어요? 연준이 만들고 있습니다. 연준이 어떻게든지 치러 막으려고 하면 더 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항해서
해지할 수 있고 안전한 게 뭐다? 골드입니다. 금을 특히 종이가 아니라 종이도 중요하지만 실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 지금 이번에 폭락이 오면 이 회복하는데 채권 폭락하죠? 국가가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물론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V자 반등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오는 시대는 뭐다? 금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이고 금의 시대는 특히 실물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왜? 고물가이기 때문에 이걸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게 뭐다? 금입니다. 금.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자 금리를 잘 보자. 국채 10년물 그래서 내려왔죠. 네, 연준의 어떤 그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국채 안전자산인 국채를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서 새해 들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지금 있어요. 4% 가까이. 이거 잘 보셔요. 그래서 앞으로 국채 이슈와 그다음에 모든 이슈들이 이제 떠오를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이 채권에서 특히 회사채 중에서 이 하이힐드 정크 본드, 네, 파산과 실업률을 좌지우지하는 게 얘입니다. 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못 가죠. 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게 한 방이 커지게 되면, 이거 한 방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거의 제한급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잘 보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파산과 실업률, 그다음에 채권 상황, 특히 채권을 잘 보시고, 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냐? 딱 한 가지입니다.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아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네, 많이 찍을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살짝 맛이 갔어요. 네, 완전히. 왜냐하면 돈을 찍어야지만, 채권을 찍어야지만 연명이 되는 나라가 미국이 됐습니다. 그럼 누가 신뢰를 할까요? 달러 당연히 가치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 환율이 올라가느냐? 물론 유로는 좀 갈 수도 있어요.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채권 상황이 상당히 심하게 나올 수 있다. 특히 유럽 쪽에 독일과 영국과 몇몇 나라들 잘 보시고요. 네, 채권 변동성 마지막 한 방이 남았습니다. 이거 여기서처럼. 네, 그다음에 부동산 이슈와 그다음에 네, 주식은 뭐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살벌하죠. 테슬라가 20달러요?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그다음에 자, 운송은 마지막 파이널 한 방이 남았다. 그래서 지금 네, 3년 동안의 상승이 마무리되고 폭락과 반등이 끝나고 이제는 마지막 파이널 킬러 C가 남았다. 이게 무지무지한 중요한 팩트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코인 시장은 이제는 네, 결국엔 급등락을 하는, 그래서 나중에 롱숏 전략을 통해서 현물 ETF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거죠. 몇 개월 안 남은 거 충분히 참을 수 있죠. 네. 하도 폭락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지금 8월 달이니까 이제 5개월째 이제 지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뭔가 크다란 게 폭삭하는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얘기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그건 참고도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실업률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률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과 모든 자산시장은 폭락을 하는데 뭐는 뛴다? 금은 펄쩍펄쩍 뛴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조만간, 여기서 조만간이란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투자는 어떻게 한다? 각자 판단해서 책임지고 투자하는데 저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실물 글만 소량씩 조금씩 사고 버티게 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꼭 하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